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백신 예약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예약과 관련한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백신 세치기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백신을 빼돌리다 체포되는 일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4월까지 테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접속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한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돕기로 한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하지만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 LA 카운티 웹사이트의 접속 불량으로 예약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웹사이트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통받을 거예요. 백신 예약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갖가지 소문까지 무성합니다. 다주 스타디움에서 하는 그 접종은 80세 이상은 가서 사전했더니 놔주더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LA 지역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선 48만 3천여 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 등록을 한 가운데 대다수인 31만 4천여 명이 웹사이트나 앱의 접속 문제로 아직까지 예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앱이나 웹사이트의 접속 불량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한정돼 있는 언어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백신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한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빼돌리기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한 의료 보조원이 고위직의 가족 투여를 위한 압박으로 백신 사재기에 나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65세 이상 노인 거주자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재차 확인한 상태지만 주정부가 마련한 접종 순위는 잇따라 어긋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세치기 때문입니다. I'm just disappointed in people that we put our trust into, that are supposed to be out here helping us, and they're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and there's just no words for it. 폴크 카운티의 한 의료보조원 조슈아 콜러는 불법적으로 백신을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지급받아 소방관을 대상으로 투여 책임을 맡았지만 이 중 일부를 빼돌리라는 고위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위직은 가족을 위해 백신 30회분을 사재기했고 콜로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겁니다. 심지어 콜로는 불과 이번 달 초 교통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한 공로로 올해의 의료보조원으로 선정된 바 있어 충격이 더욱 큽니다. But the bottom line is, Joshua tried to cover for the captain. Joshua set up the circumstance for the vaccines to have been stolen. Had Joshua simply gone to his boss right then, he'd have been the hero. 백신 세치기 외에도 고의적인 백신 훼손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위스콘신주에선 한 약사가 의도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냉장고 밖에 꺼내놓으면서 500회분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수요보다 백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직업 특성상 쉬운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 의료진들이 이 같은 특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며칠 뒤 숨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던 올해 60살 팀 주크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나서 복통과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주크는 코로나 감염과 우렬성 심부전 증상이 의심됐지만 여러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백신을 맞은 지 불과 4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주크는 고혈압에 약간 과체중이었지만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크의 사망은 연방식품의약국과 CDC가 운영하는 백신 이상 반응 시스템에 보고됐지만 오렌지 카운티 검시소는 아직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추가 검사를 모두 마치는데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 전역 26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26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이 변종은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50% 더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예방 효과를 일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발 변이는 미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에서 남아공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변종이 발견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학자들은 백신 효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스터샷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백신의 보호 수준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에 4월까지 테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향후 몇 주 동안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 테러 경보 시스템에 불리틴 경보를 추가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테러 경보 시스템 형태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 피습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현재 즉각적인 테러 위협은 없지만 잇따른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대선 결과 그리고 경찰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한 반감이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시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지난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고무돼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시설을 목표로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애틀란타주에서 아시안 등에 대한 인종차별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가 발송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애틀란타 캅 카운티의 한 주택 단지에는 이곳에 백인들만 살기를 원한다면서 아시안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은 모두 떠나라는 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주민들의 메일함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편지를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애틀란타 포사이스 카운티의 한 주택 단지에서도 네오나치를 표방하고 인종차별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가 대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폭풍이 남가주 일대를 강타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 남가주 일대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오는 29일까지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LA와 벤츄라 카운티 저지대에 1.5에서 3인치, 또 산악지대에는 최고 10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산타바바라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최고 8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카운티에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금요일 밤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며 홍수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대피 준비를 해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고도 7,000피트 이상 산간지대에는 1에서 3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회복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현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보다 14만 개 감소했습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5만 개 증가를 예상했는데 크게 빗나간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 수가 줄어든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소매 판매 역시 석 달 연속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We're, as I mentioned, a long way from a full recovery, and there are other needs to be addressed, and the path ahead is still pretty uncertain.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대인 현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 투표에 참여한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7번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은 최근 몇 달 동안 경제활동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며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들이 집중적으로 약해졌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와 구성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완전 고용과 2%대의 장기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통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경제의 앞날은 바이러스의 진행 경로에 달려있다며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 경제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리기 위한 수백여 개의 추모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코비 브라이언트 벽화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코비뮤럴닷컴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 곳곳에 그려진 브라이언트의 벽화는 32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250여 개가 남가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라이언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LA 다운타운에는 브라이언트 가족을 위한 최대 3블락 거리에 대형 벽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내로 완성될 전망입니다. 또 LA의 브라이언트 벽화들을 그린 작가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 신시얼리 LA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1월 26일 딸 지아나 등과 함께 헬기를 타고 농구 경기장으로 향하다 벨리 지역에서 추락 사고로 숨져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의상이 그래미 자선경매에 출품됩니다. 자선단체 뮤직헤어스는 경매회사 줄리안과 진행하는 그래미 자선경매에서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모자와 신발, 셔츠 등의 의상이 그래미 온라인 자선경매에 붙여진다고 밝혔습니다. Right behind me, BTS, the global phenomenon, they have an army of supporters worldwide, and these are the outfits the 7-boy band wore for Dynamite video and the closing scenes of that video, and we're selling these as one lot, estimated 20 to 40,000, so obviously they'll be highly sought after. 이외에도 밥 딜런의 친필 노래 가사와 마이클 잭슨이 즐겨 착용했던 페도라 모자 등 총 50여 개 작품이 출품됩니다. 한편 지난해 1월 같은 경매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마이크 세트가 예상가의 8배에 가까운 83,200달러에 낙찰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테스트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마티 세트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여행 시 코로나19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여행 조건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을 해외 여행객에서 국내 여행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부터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은 음성 판정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두 나라 사이 일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의 한일 동맹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두 나라 정상 간의 첫 통화입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미국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에 대해 흔들림 없는 방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영내 문제로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올림픽과 관련해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바이든이 개최 문제에 긍정적으로 언급해주길 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통화에서는 올림픽 얘기는 없었다고 스가 총리가 일본 언론에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의 청문회에서도 북핵 문제 해법이 논의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면서 동맹인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협력해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So re-engaging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as well as with China and Russia, particularly to push for their respect of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취임 선서와 함께 첫 출근한 블링컨 국무장관도 동맹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want to see whether we will lead with the power of our example, if we'll put a premium on diplomac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meet the great challenges of our time. 동맹 얘기가 부쩍 나오는데 한반도 안보만 놓고 보면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한 트럼프 때와는 달라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동맹끼리 협력하려면 한일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는 희망도 깔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조수진 의원은 자신에 대한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에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겸손하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고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을 비판하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여당 의원을 하다못해 부하도 아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왕의 첩인 후궁에 비유한 발언.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성희롱이자 막말이라며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다. 동료 여성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명백한 성희롱을 자행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왕자 낳은 후궁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비판에도 조 의원은 인신공격과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여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습니다.
민주당 의원 관련한 소송 빗댄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페이스북 참고해 주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대화하다가 자신을 촬영하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고민정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이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자라고 말했는데 사건 발생 후 민주당 대표가 이 표현을 쓴 건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전직 비서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인권위 판단이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2차 가해와 민주당의 부족한 대응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그동안 민주당 대표는 물론 젠더폭력 근절대책 TF단장의 사과에 피해자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성추행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낙연 대표도 취임 전엔 피해 고소인, 취임 뒤엔 피해 여성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시에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남인순 의원은 SNS에 올린 사과문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당대표 성추행이라는 악재에 휩싸인 정의당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과 재보선 관련 당내 기구를 만들어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재보선 공천을 해선 안 된다. 지도부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전면 쇄신 촉구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10년인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원자로 폐기 작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노출되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초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사고 원자로 폐로를 위해 조사팀이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입니다. 수소 폭발로 무너진 잔해가 쌓여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려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폭량 경고음까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가 지난해 9월부터 20차례 원전 내부를 조사한 결과 5층 원자로 덮개 부근에서 초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2호기는 2에서 4경 베크렐, 3호기는 3경 베크렐. 방사 선량으로 환산하면 사람에게 노출되면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실드 플러그라고 불리는 이 덮개는 사고나 고장이 일어났을 때 원자로를 차단하는 지름 12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10년 전 사고 당시 유출됐던 방사성 물질이 덮개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폐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 원자력 규제위는 사고 10년이 되는 오는 3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폐로 작업에서 나온 잔해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지을 수 없고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폐로 작업에 차질이 생긴 만큼 오염수 방류 방침도 재검토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코로나19에도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해 첫 집행위원회 이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취소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측에 기름을 붓지 않겠다며 우리의 임무는 올림픽을 조직하는 것이지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또 올림픽의 개최 여부에 대해 추측하지 않고
올림픽이 어떻게 개최될지에 대해서만 공을 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올림픽을 재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소론이 불거진 도쿄올림픽을 구하기 위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 진행에 대해 긍정적인 성명을 낸다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도움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초 전을 유지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를 주관하는 미국 핵과학자회 BAS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고려한 현재 시간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지구 종말 시계는 2019년 2분 전을 가리켰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초 단위로 진입해 100초가 남았다고 경고했고 올해도 100초를 유지했습니다. BAS는 핵무기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기후변화도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선언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시기를 앞당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한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로 통하는 육상 국경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8일부터 31일까지 요르단과 이집트 등 이웃 국가로 통하는 국경 검문소를 한시적으로 닫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세계의 면역 실험실이고 우리는 백신과 변이 사이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다며 빠른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로 예정됐던 칸 영화제 개최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달 미뤄졌습니다. 세계 최대 영화 축제인 칸 영화제는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려왔는데요.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영화제 날짜가 연기됐다며 제74회 칸 영화제는 5월 11일부터 22일이 아닌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발사대 없이 하늘에서 로켓 발사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연기를 뿜어내며 창공을 가르는 모습인데요. 이때 로켓 하나를 공중에 발사합니다. 발사대도 없이 하늘에서 로켓을 발사한 이 아이디어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의 생각이었는데요. 작년 5월 첫 시험 발사는 로켓 엔진 점화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탑재 위성들을 궤도까지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로켓을 지상이 아닌 비행기에 실어 공중에 발진하는 공중 발사 시스템 시험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건데요. 공중 로켓 발사는 기존 수직 로켓 발사 방식보다 장소와 날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서 소형 인공위성의 공중 발사 시작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대량 생산 선언. My name is Sophia. 홍콩의 앤슨 로보틱스가 제작한 로봇 소피아인데요. 인간과 비슷한 몸과 외모를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제작사는 연말까지 로봇 소피아를 대량 생산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 친구 역할을 하며 힘이 돼줄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지난 2016년 3월 제조사인 헨슨 로보틱스에서 열린 시연 행사에서
인류를 파괴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진보된 기술이 만들어낸 막말 로봇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헨슬 로보틱스 설립자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올해가 로봇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거로 예측했습니다. 제작사는 소피아 외에 그레이스라는 간호 로봇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페퍼와 이집트의 간호사 로봇 시라 공셈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뒤를 이어 소피아도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원석에서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1969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 그 가운데 쿠키에 항상 굶주려 있는 이 파란색 털복숭이 캐릭터 쿠키 몬스터가 인기인데요. 쿠키 몬스터와 닮은 돌멩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평범한 돌멩이를 반으로 잘랐더니 자, 이렇게 단면에 얼굴 모양부터 동그란 눈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까지 싱크로율 100%로 쿠키 몬스터와 꼭 닮은 꼴이죠. 미국의 한 지질학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 돌멩이는 광물 중 하나인 마노로 지난해 브라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부 수집가들은 쿠키몬스터 돌을 1,000만 원에 사겠다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지질학자는 마노 중에 올빼미나 사람 얼굴을 닮은 것들이 있지만 이 돌처럼 쿠키몬스터 모습으로 뚜렷하게 생긴 건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밀수 수법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엑스레이에 걸린 양말 속 카멜레온. 검은 양말 속에 들어있는 위장술의 천재, 카멜레온인데요. 누가 카멜레온을 양말 속에 넣은 걸까요? 알고 보니 탄자니아에서 입국하던 50대 남성이 양말과 아이스크림 통에 무려 74마리의 카멜레온을 숨겨 들여오다 오스트리아 세관에 발각됐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은 짐가방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경비원들의 매의 눈에 딱 띈 건데요. 암시장에서 이들 카멜레온은 우리 돈 4,970만 원에 거래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을 밀수한 남성은 약 800만 원의 벌금을 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모와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닌 동물이 태어나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눈만 까만 흰색 캥거루. 서로 얼굴을 향해 펀치를 날리는 캥거루들, 강력한 발차기로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는데요. 인정사정 없이 치고받는 모습이 살벌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캥거루도 있습니다. 온몸이 하얀 털에 초롱초롱 검은 눈동자를 지닌 아기 캥거루의 모습인데요. 미국 뉴욕주 애니멀 어드벤처에서 붉은 캥거루 한 쌍 사이에서 태어난 백변증 아기 캥거루라고 합니다. 5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그동안 어미배 주머니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변증이 있는지 최근에서야 확인했다는데요. 루시즘으로 불리는 백변증은 유전정보 결손으로 색소를 만들지 않는 알비노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북미 아메리카에서 현존하는 흰색 캥거루는 유일하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등교가 불가능해지자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학생들 많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공부하는 소녀입니다. 우산을 쓴 한 소녀가 들판에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금지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밖에서 공부 중인 까닭이 있다고 하네요. 태국 방콕 한 시골 마을에 사는 18살 시리락 리뿌어 양. 집에는 인터넷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밖이 뜨거워도 들판에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지역 교육당국과 국영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6m 높이의 무선 인터넷 신호 증폭기는 물론 온라인 수업을 위해 태블릿 PC 세대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는 떼약볕에서 우산을 들 필요가 없도록 텐트를 설치해줬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소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